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년 동안 노무현재단을 지켰던 그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 시점에 떠난다고 알린 게 정말 단순한 사임으로 보이십니까? 며칠 전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유시민 작가가 직접 쓴 짧은 글입니다. 재단의 상임 고문 해촉을 요청했다. 알릴레오 북스도 6개월 말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덧붙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줄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 재단까지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시민이 누구입니까? 매불쇼에서 매주 정치 분석을 풀던 사람이고 알릴레오에서 책 한 권 한 권을 끝까지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평을 위해 노무현재단을 먼저 떼어놓고 나간다는 건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임이 아니에요. 출정서입니다. 곽상은 변호사 공세 때문에 떠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거 표면이에요. 표면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재단을 떠난 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곽상원 공세가 시작된 지는 한참 됐고 그동안 유시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움직였느냐?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향한 출정인가요? 이 두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세 층을 파고들 겁니다. 유시민이 본 표면, 그 뒤에 동기,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 민주진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당내 갈등이 아니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먼저 한 줄로 결론 미리 드릴게요. 유시민이 지난 5월 매불쇼에서 했던 그 분석을 기억하시면 지금 그가 왜 움직이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란극 복연합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연합이 흔들리는 패턴을 유시민은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진영 내 갈등이 아니에요. 49%를 만든 그 연합 자체가 안에서 부식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거죠. 누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한마디를 유시민이 하겠다고 자리를 먼저 정리한 겁니다. 자, 숫자부터 보시죠. 리얼미터가 8일에서 12일까지 18세 이상 이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1.5%, 전주 대비 3.7%포인트 하락이에요. 그런데 50대 64.6%, 전주 대비 5.9%포인트 떨어졌어요. 전세대 중 낙폭이 가장 큽니다. 핵심 지지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49%로 만들어준 그 세대의 마음이 식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50대가 누구입니까? 1980년대 학번이에요. 87년 6월의 그 거리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정치에 가장 민감하고 진영 정체성이 가장 단단한 세대예요. 이분들이 5.9%포인트 빠진다는 건 단순한 정책 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영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조사는 지난 X글 여파가 반영되기 전 데이터예요. 그 글 이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조사 발표를 두고 진영 내부에서 우려가 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자리 다툼처럼 보이잖아요. 뉴스에서 그렇게 그려주니까요.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유럽 순방 배웅을 나온 반면 정청래 대표는 패싱당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 X메시지 이런 단편을 묶어서 기성 언론이 이재명이 김민석을 차기 당대표로 낙점했고 정청래에게 지방선거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당내 권력 다툼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은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갈등의 모양은 두 사람인데 표적의 명단은 5명이에요. 굿모닝 충청 조아중 기자가 누이재명이 죽어야 대통령이 산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을 짚어요.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명피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라는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이재명이라 불리는 무리들이 이걸 만병통치약처럼 휘둘러요.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반명으로 낙인 찍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당무 개입이에요.
위법입니다. 세상에 착한 당무 개입이란 없어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의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는 셈인 거죠. 본인들은 그게 충성인 줄 알아요.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도둑이 재발저리는 모양새예요. 두 번째, 이지은 전 대변인이 쫓겨났습니다. 이분이 당무 개입 의혹을 지적한 인사예요. 비판 한마디 한 사람이 자리에서 밀려난 겁니다. 비판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익혀요.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반명으로 분류되는 구조.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세 번째가 진짜 악권입니다. 자칭 대형 진보 유튜버 한 분이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공공연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추천한 인사들이 감투를 하나씩 받았다고요. 그것도 자기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이게 대통령께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분간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 멸칭 하나가 등장합니다. 인터넷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문조털레유. 한 글자씩 풀어드릴게요. 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털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유는 유시민 작가. 이 5명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재명을 지키려면 이 5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에요. 콩쥐 자리에 팥쥐 앉혀놓은 셈이죠.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면 윤석열 잔당하고 정치검찰하고 정권 쓰러지기만 기다리는 기성 언론들하고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싸워야 하죠? 왜 조국하고 싸워야 합니까? 왜 김어준하고 정청래하고 유시민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싸움인가요? 답을 보려면 유시민 작가가 5월에 매불쇼에서 했던 분석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정확히 지금 상황을 예언한 분석이거든요. 유시민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정치는 우두머리끼리 힘 대 힘으로 부딪혀서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연합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2인자가 1인자를 꺾으려면 3인자, 4인자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그리고 일단 1인자 자리에 오른 알파메일도 연합을 유지 못하면 조만간 쫓겨난다고 했어요. 핵심 진단이 한 줄이에요. 연합이 깨지면 알파도 쫓겨난다. 윤석열을 예로 들었어요. 윤석열은 집권연합을 자기 손으로 해체했어요. 안철수 박대했죠. 이준석 쫓아냈죠. 그렇게 자기 진영을 좁히고 좁혀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탄핵당했어요. 유시민은 그 시점에 이미 그 결말을 예측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반대로 이재명은 어떻게 49%를 만들었습니까?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이에요. 민주당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 조국 혁신당이 붙고 작은 야당들이 합류하고 시민사회가 결합하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동참했어요. 심지어 보수 일부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49%를 가져온 거예요. 겨우입니다. 압승이 아니에요. 51%가 다른 쪽에 있는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이 왜 하필 이 5명을 묶었을까요? 우연일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정통성의 상징입니다. 87년 이후 민주진영 계보를 그대로 있는 자리예요.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 자리를 흔들면 민주당이 자기 뿌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 연대의 매개 노드예요. 작은 야당들과 민주당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흔들리면 작은 야당들이 흩어져요. 흩어진 표는 4%가 사라지는 거예요. 1% 싸움 지역에서는 그게 곧 패배입니다. 김어준은 시민사회와 팟캐스트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입니다. 알릴레오에서 다스베이다. 겸손은 힘들다. 매불쇼까지 진보 유권자들의 일상 정보망이 거기서 돌아갑니다. 이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진영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닿는 통로 자체가 막혀요. 정청래 대표는 당내결이 다른 라인을 통합해주는 중심축이고요. 강성, 친명, 비명, 친문 이런 라벨이 다 다른 그룹을 한 지붕 아래 묶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축이 빠지면 당내에서 그룹별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유시민은 노무현재당과 맵이 50대 진보 유권자들의 신뢰좌표가 그 사람이에요. 5.9%포인트 빠진 그 50대 다시 모아 오려면 유시민 같은 거점 인사의 발언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이 정확히 내란극 복연합의 핵심 노드예요. 하나하나가 그 연합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다섯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49%는 다시 못 만듭니다. 이게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패턴 또 나왔어요. 윤석열은 자기 손으로 안철수, 이준석을 쳐냈잖아요. 지금 자칭 친명이라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이름을 빌려서 이 다섯을 한꺼번에 쳐내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이거 처음이 아니거든요. 같은 구조의 반복이에요. 본인들은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결과만 보면 명확합니다. 자칭 친명의 행보가 윤석열이 자기 진영에서 했던 짓을 이재명 진영 안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 질문 던져봅시다. 이 분열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될까요? 윤측 잔존 세력,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 동력이 약해질수록 살아남을 공간이 늘어나죠. 검찰 카르텔의 정치화된 부분, 검찰개혁 추진 동력이 약해질수록 자기들 권력이 보존됩니다. 조중동 계열 보수 매체, 거봐, 민주당도 똑같다? 프레임을 키울 절호의 기회예요. 이미 보도 톤이 바뀌고 있어요. 국민의힘 강경파, 2028년 총선 반전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들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상대편이 안에서 무너져줘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1년 반 동안 시도해도 못한 일을 지금 자칭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안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라고요. 이건 진짜 자충수예요. 본인 무덤 본인이 파고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매블쇼, 알릴레오, 다스베이다 같은 진보 미디어 생태계가 흔들리면 정부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닿는 경로가 끊깁니다. 보수 매체는 안 다뤄줄 게 뻔하잖아요. 진보 미디어가 정부의 정책 성과를 풀어줘야 그게 50대, 60대 유권자에게 가는 건데 그 통로 자체를 안에서 흔드는 거예요. 들통난 거죠. 누구한테 좋은 일인지가. 그리고 이걸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겸공 퍼니퍼에 출연해서 한 말이에요. 그대로 옮겨드리면요, 전당대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사전투표 지음에서 갑자기 당권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한 말이 더 있어요. 사무총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평택과 전북으로 대표되는 균열 구조가 있는데 당권이라는 주제가 던져지니까 이 균열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이게 현장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캠페인 데이터예요. 추정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줄. 쟤네들은 선거도 끝나지 않았는데 당권 투쟁부터 한다. 국민들이 이런 이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총장 본인 입에서 나온 진단입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친명 vs 비명 단순 구도로만 그려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잡은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해 줍니다. 자, 이쯤에서 오프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질문 던졌습니다. 5년 동안 노무현 재단을 지킨 그 유시민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떠났느냐.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가 본 건 지난 검찰개혁 정부안 사태 때 본 그 풍경이에요. 진영 안에서 동력이 꺾이는 패턴. 외부에 적이 들어와서 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꺾이는 그 풍경입니다. 그때도 비슷했어요. 검찰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가 외부 보수 매체가 아니라 진영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정부 안의 추진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안에서 자체적으로 약해졌어요. 유시민이 그 사태를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같은 패턴이 다시 보이니까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시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본 패턴은 두 번째에 더 빨리 보입니다. 검찰개혁 정부안 때 진영 내부에서 동력이 빠지면서 외부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던 그 흐름, 그게 지금 다시 보이니까 유시민이 본인 발로 자리에서 내려와 검을 빼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이 자기 비평 활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단을 먼저 떼어내고 자기 자신만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이에요. 그 자리를 5년 지킨 사람이 재단이 다칠 수도 있으니 먼저 떼어놓고 나간다고 했어요. 이게 평범한 삶으로 보이세요. 출정서가 맞아요. 정확히 출정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정리하고 갑시다. 공격은 저기 안에서 시작될 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윤이 못한 일을 자칭 친명이 안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시민이 본 그림입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보입니다. 검찰이 칼을 빼들면 보이고 보수 언론이 헤드라인 내면 보이잖아요. 진영 안에서 대응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안 보입니다. 이재명을 지키자는 깃발 아래에서 진영의 핵심 노드를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외부 공격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윤측이 시도해도 못한 일을 자칭 친명이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작업이 효율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진영 안에서 친명 vs 반명 프레임으로 싸움이 붙으면 그 자체로 진영 메시지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쟤네들 또 자기들끼리 싸운 애가 되는 거예요. 50대가 마음 식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책 불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양이 지친 거예요.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자칭 친명의 행보 자체가 이재명 지지율을 깎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에 같은 인내심으로 5년을 지켜본 사람이 지금 검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문조털레유라고 까불던 저들이 이제 유시민의 진짜 위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예요. 김어준이 퍼니퍼에서 우려한 합당 동력, 조국 후보가 떨어지고 기타 동력이 떨어지면서 이미 약해져 있어요. 김어준이 그러더라고요. 선거 평가를 냉정하게 하면 합당은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못하면 다음은 총선인데 그때는 더 어렵다. 합당이 늦어질수록 1% 싸움 지역에서 표가 더 갈라집니다. 중기는 2028년 총선입니다. 김어준이 정확히 짚었어요. 1%, 2% 안쪽으로 갈리는 지역이 부지기수예요. 1-0표 차이로 승부가 나는 데가 청소엔 항상 4%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4%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중요하냐는 평론가가 있다고 했죠. 김어준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했는데 말은 안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4%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4%가 승부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 평론가가 어느 진영에 도움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장기는 2030년 대선입니다. 핵심 지지층이 무관심으로 돌아서면 49%는 다시는 못 만들어요. 비판도 애정이 있을 때나 하는 겁니다. 애정이 없으면 무관심으로 흘러요. 무관심은 결국 투표장으로 갈 동력을 잃게 만들고요. 50대 5점, 9%포인트 하락. 이게 바로 그 신호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노무현 정부 말기, 진영 안에서 분열이 가장 깊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분열이 정권 교체를 만들었어요. 외부 공세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동력이 꺾이고 핵심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지금 다시 시작되는 신호로 보인다. 이게 유시민이 출정한 진짜 이유예요. 같은 결말이 또 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걸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달라요. 양측이 소년 같은 얘기인데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을 지키자고 외쳐도 그 외침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올까요? 마을 사람들이 지치면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자, 오프닝에서 물었습니다. 유시민이 왜 떠났느냐? 이제 더 무거운 질문이 남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지금 이 구도를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리할 의지가 있을까요? 조화중 기자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신호로는 아직 그 정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출정이 진짜 의미를 갖는 시점은 대통령이 응답할 때예요. 응답이 늦어질수록 50대 지지율은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2028년 1% 싸움 지역이 그 결과를 받아안게 되겠죠. 6월 3일 지방선거가 1차 시험되고 그 이후
전당대회가 2차 시험됩니다. 그 두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49%로 받은 정권이 4년 뒤에 어디로 가는지 결정됩니다. 다음에 같이 추적할 포인트 3가지만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유시민 작가가 어떤 채널에서 어떤 톤으로 비평 활동을 시작하는지. 둘째, 문조 털레유 멸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어떤 신호를 내는지. 셋째,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짜이는지. 이 3가지가 다음 국면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